경찰이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메일과 같은 아이디를 국내 한 포털 사이트에서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한편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범 의혹을 받았던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이 밖에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설 논란까지 오늘 전문가와 관련 내용을 짚어볼 텐데요. 김희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해경군 김 씨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해경군 김 씨에 등록된 지메일 아이디와 똑같은 포털 다음이죠. 다음 아이디가 수사 직후에 탈퇴가 처리가 됐고 이게 참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접속지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예. 네. 이 사건과 관련돼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아이디의 동일성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아이디가 두 사이트의 아이디 자체가 지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K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김혜경의 정도 약자죠. 예. 일치할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뒤 631000이 일치할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이디 개설 과정에서도 그 아이디 중복 확인 절차를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중복할 확률도 거의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도지사의 그 자택이었다는 점이 결정적 증거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결정적 단서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김혜경 씨 측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게 이제 비서실에서 만들어서 공유를 좀 했던 계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비서실에서 사용했던 공유 계정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더 이재명 도지사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유죄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 그 이재명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또는 그 묵인하에 이러한 그 계정이 활용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실제로 수만 건에 이르는 글들이 올라가 있고 이재명 도지사 유력한 정치인인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 활동을 할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의 인터넷상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재명 도지사가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다음 아이디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다음 아이디가 4월에 수사를 착수한 이후에 탈퇴했다는 데모.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그 탈퇴를 해버렸고 그 계정이 계속해서 사용된 네. 것이 아니고 무슨 자택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과연 탈퇴를 시킨 사람이 누구일까? 김혜경 씨일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검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조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경찰에서 이제 검찰 단계로 옮겨지긴 했는데요. 이제 예. 기소 의견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 지금 보완 수사를 하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공선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12월 한 13일 이전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드러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증거들에 따르면 오히려 네. 김혜경 씨 측에서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이 더 이쪽에서 좋다고 오히려 판단됩니다. 아니라는 거를 증명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증거 자료를 내놓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칙적으로 증거 수집의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지만 예. 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반박하는 자료를 피의자도 역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 이제 IP 같은 거를 예전에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거 봤을 때 또 IP가 그 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도용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잡히는 경우도 있고 이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또 이거가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해서 단정 지을 수 있는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 지금 아이디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 김혜경 씨 외에 다른 사람이 예. 개설하고 사용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 단계에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증거들을 보면 네네. 그럴 확률은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크지 않다. 예, 보니까 김 씨가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라
하더라도 이게 일단 모든 게시물을 김 씨가 이제 썼다 이런 증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재명 지사를 향한 어떤 그 국민적인 분노는 별개로 김 씨가 유죄를 이거가 관련해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뭐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재판을 하면서 공판을 열면서 더 네. 진실이 밝혀지긴 하겠지만 예. 지금 김혜경 씨 외에 다른 공범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수만 건의 글을 올린다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본인의 아이디와 특히 비밀번호들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보면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유죄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지금 뭐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공범에 대한 부분 혹시 짚히는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향후 수사에서 뭔가가 나온다면 그쪽에 대한 수사도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소헌법과 관련돼서는 공소시효 문제가 생기지만 네. 그 올라왔던 글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위법 사항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분 수사를 위해서는 공범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이 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제 이건 이제 해경군 김 씨와는 다른 의혹인데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지사 측과 소환 일정을 좀 조율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앞으로 전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경찰 지금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친형과 관련된 문제도 네. 실질적으로는 이 지금 김혜경 씨 사건보다도 더 큰 충격이 이재명 지사한테는 도지사한테는 가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재명 도지사도 법적인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네.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임의 소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과 도지사 간에 일정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강서구 PC방 사건을 좀 짚어볼 텐데요. 네. 오늘 김성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좀 글쎄요, 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네. 굉장히 자신의 어떤 상황이라던가 심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범행 동기라는 것이 실제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양형과 네.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가 심신미약은 인정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네. 동기라는 측면에서 뭐 아르바이트생이 자기의 범죄를 실제로 유도했다. 또 경찰에서 초동 그 수사 자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감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발언들 좀 보셨나요, 변호사님? 네네네. 보니까 이제 뭐 그 피해자가 자기한테 좀 이렇게 불친절하게 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뭐 경찰이고 나를 해하지 않는 한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들도 이제 재판의 어떤 검찰 조사도 그렇고 재판에서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런 건요? 네, 참작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되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죠. 살해한다는 것은 법 감정이나 도덕 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주장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서기명 앵커 얘기했습니다만 이전에는 입장을 진짜 안 밝혔었는데 검찰로 넘어가는 오늘 시점에서는 진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서 그건 어떤 심리라고 좀 보셨어요? 이전에는 국민적인 분노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김성수 씨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김성수 씨가 이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예.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됐었고 이 분노의 지점은 피해자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반성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국민들이 분노를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응하기에는 일반인 김성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동생이 과연 이 공범 여부가 어떻게 나올지가 사실은 오늘도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공동 폭행 혐의로 적용이 됐군요. 네.
일단 이 범죄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김성수 씨가 먼저 서서 폭행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동생이 그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예. 그 김성수 씨가 폭행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피해자가 맞고 쓰러진 이후에 칼로 그 피해자를 이제 찌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동생이 그 김성수 씨를 말리거나 잡거나 또 둘 사이에서 이렇게 가로막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죄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 동생이 형의 범행에 가담할 때 형이 이 사람 그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예견을 해야 됩니다. 예.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경찰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논란이 있었던 것이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동생 김 씨도 살인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폭행할 때 잡고 있었던 부분이 어떤 살인이나 폭행치사 혐의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생 같은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폭행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고 살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 불능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은 좀 어느 정도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거짓말 탐지기는 실제로 법원에서 보기에는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신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적 반응을 그 생리적 반응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 예. 실제 재판이 열릴 때 이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이나 또 수사기관의 심증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생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살인 공범이나 폭행치사가 아닌 공동 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수위는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단순 공동 폭행으로 하게 되면 이제 공범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김성수 씨가 가한 행위 자체가 폭행이랑 그 다음에 칼로 찌르는 행위고 사망에 이르는 행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폭행 부분에서 공범이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요. 뭐 살인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법원에서 적정한 양형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여쭤보면은 글쎄요, 그 김성수 씨가 그동안은 자신의 동생은 절대 공범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좀 부인하는 모습을 어제까지만 해도 보였다가 오늘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CCTV 동영상을 보면 분명히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김성수 씨도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양형상 이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보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좀 이어져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래퍼 마이크로닷 요즘 뭐 많이 나오신 분 TV에 많이 나오는 그 연예인 중에 한 명인데 부모 사기설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신재호 씨죠. 변명이 신재호 씨인데 신 씨의 부모가 2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글이 좀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자세한 내용을 좀 먼저 짚어볼까요? 그 20여 년 전에 네. 마이크로닷 어머니는 이제 개를 운영하면서 예. 개주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돈을 받고 뭐 개를 그 개원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것이고요. 또 마이크로닷의 아버지는 그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낙농업과 관련된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들, 친척이나 이웃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사건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999년 7월에 기소 중지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공소시효가 언제까지 유효한 부분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공소시효라는 제도는 그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또는 수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지금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주했을 경우,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네.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지금 이 사안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보니까 이게 의혹이 불거진 뒤에 마이크로닷이 처음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이후에 그 결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다시 또 말을 바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경솔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부모에 대한 문제니까 자식 네네. 입장에서는 부모를 신뢰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고소된 사실이나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즉시 피해자들한테 2차 피해를 주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얘기한 점은 인정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경솔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게 책임을 질 부분에 있어서는 아들로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도 예. 했잖아요. 글쎄요, 이 피해자들이 마이크로닷에게 이 어떤 피해 뭐 변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면 이거는 이 마이크로닷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 부분인지도 아니요, 궁금한데요. 전혀 의무가 없습니다. 아. 부모 자식 간일지라도 예.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마이크로닷이 말한 이렇게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하는 부분은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재수사의 단초가 어떤 그 마이크로닷이 올린 사과문의 어떤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글쎄 뭐 그러니까 그 신 씨가 사실상 어떤 부모의 혐의를 시인했다 이렇게 좀 뭐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수사를 받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유죄냐 무죄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무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귀국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이게 체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함께 발부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닷 부모가 공항에 입국하면 그 즉시 긴급 체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마이크로닷의 어머니가 미체포 지명수배 상태에서 2015년에 한국에 문제없이 입국해서 머물다가 돌아간 정황이 좀 드러나서 의문을 낳고 있는데 그때는 왜 체포를 못했냐 뭐 이런 비판도 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수사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방법으로 이제 출국 금지 조치라든지 네. 이런 조치를 해놨었으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엔 그런 조치들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게 한국 여권이 아니라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했다면 지명수배자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수사기관에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수사가 약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지 또 처벌이 가능하다면 예상되는 어떤 처벌 수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마이크로닷의 어머니는 횡령 혐의가 좀 있어 보입니다. 갯돈을 이제 들고 도주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단순히 채권 채무, 돈을 빌리는 그런 민사적인 형태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뉴질랜드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차용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할 경우에는 뭐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보상 금액도요. 이게 20여 년 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2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가 어떤 식으로 산정을 또 해야 될 산정을 하게 텐데요.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형사 처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민사적인 예, 문제인데 그렇죠. 배상금을 청구하는 거죠. 예. 네, 배상금을 청구할 때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0년
3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이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멸시효를 이제 중단시키는 방법이 피해자들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두었다면 그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물가가 올랐다. 뭐 이런 부분은 실제로 소송을 청구할 때 민사상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여기저기 뭐 많이 얼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뭐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하차를 해야 될지 뭐 방송사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식에게까지 좀 연좌제를 씌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끝으로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모의 잘못을 자식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공인이 아니라 대중인이기 때문에 네. 도덕적 책임을 일반인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